지금부터 민생 외교 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사실 안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고체 연료를 주입한 미사일 발사여서 기동성 또 은폐를 할 가능성이 있고 탐지가 어렵다라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도 무력화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방어용으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사드를 연내에 배치 완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라는 것은 북한이 그런 ICBM을 완성을 했을 때 그때의 방어용 체계인 것이고 사실은 완성하기 전에 북한은 이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완성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도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의지를 드러내면서 실제 최근 발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것이 과연 ICBM의 완성 단계에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 것인지 완성에 얼마나 근접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그 역으로 추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그 대화 재개나 이런 외교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신정부의 기조도 오바마 정부의 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략적 인내 또는 무시 이런 전략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대화해내고 상황을 우리도 인식을 하고 말로만 급박하다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트럼프 정부의 그런 수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부 초기에 이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냥 안보실장과 미국의 그 전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전략을 가지고 전략 대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베는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실무 통화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핵은 이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은 발사가 된 것이지만 한반도는 전혀 깜깜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실은 이런 외교적 노력이 없으면 그 외교의 실패는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군사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세계사에 있어서 핵 전쟁을 같은 핵으로 막았다라는 유례도 없는 것이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핵을 다른 무기 체계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할 한 사례가 없는 것입니다. 핵을 제거한 것은 전부 전략에 기반한 대화와 외교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끊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안보의 무능, 외교의 무능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현재 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많은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이런 걱정을 우리는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그 절박성을 느끼기 때문에 좀 더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우려, 정보 차원에서 많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국제사회의 공조도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쁘신 가운데도 와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안보에 있어서도 가장 강한 책임감으로 임하겠다. 책임 있는 안보 그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의미 있는 그런 대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생외교 안보 점검 회의이기 때문에 우선
그 안보 분야에 대해서 두 분을 모시고 먼저 말씀을 듣고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그 김진표 위원장님께서 며칠 전에도 일자리 관련한 토론을 해 주셨지만 이 최근의 그 AI와 구제역으로 이 농업 경제가 파탄 지경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속한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국민들이 지난 주말 그 촛불 시위 때 만났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추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체감 경기는 겨울 한파보다 훨씬 더 추운데 북한은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과연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불안들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경제 중점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보수 정권 9년 동안 재벌 대기업 위주의 이 성장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게 소비가 부족해지고 투자가 부족해져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서 지금 청년들이 청년 실업률이 나라가 발표한 통계로도 10%가 넘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체감 청년 실업률을 무려 34%라고 최근에 발표해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작년에 미국이 연방금리를 0.25% 올렸는데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실효금리는 5% 선까지 치솟아 올라와 있고 국제유가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입 물가가 계속 5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 지수가 2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물가에 전부 반영이 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의 소비를 더욱더 줄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실효 있게 취하지 못해서 생긴 AI하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유 계란으로 고통받던 가게가 쇠고기 닭고기까지도 이제 함께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물가의 대혼란까지 겹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1,300조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를 걱정합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금리가 이미 0.25% 한번 미국서 올리니까 5%까지 올라붙었는데 미국은 금년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0.25%씩 또 금리를 올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가계부채로 인한 그 취약계층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가계소득 증대 방안과 또 신용불량자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난번 비상경제장관회의 때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아무런 대응책도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조선과 해운의 구조조정은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엄청난 자원이 계속 빈독에 물 붓기식으로 낭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길은 국정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선출된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안보 불안도, 민생 경제 불안도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이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굳건한 안보 정당 또 든든한 민생 정당을 우리가 지향해온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황교안 대행 체제에 대해서 우선 가계소득 주도 정책으로 빨리 바꾸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 부분에서 빨리 시급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가계소득을 늘려서
이 가계부채의 위기와 소비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타개해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편성해야 한다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황교안 대행 체제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보고 하는 것인지 참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국가경제자문회의를 구성해서 거시금융, 재정조세, 노동, 부동산, 해운물류, 산업통상, 사회복지 이렇게 7개 부문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민주정부 10년 동안 실제로 이런 행정 분야를 담당했던 그 경험을 가진 장차관들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이번 금요일 날부터 정식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사전회의를 통해서 긴급적인 현안들을 점검해 봤습니다만은 저희 당으로서는 이 국정 리더십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도 정부에 대해서 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경제 대응책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협력하려고 합니다. 이번 이제 발사한 그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쓴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지금 분이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수탄이 약 3,500km 정도를 가는데 그것이 개발된 것이 지금까지 다 액체 연료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번에 이제 고체 연료로 한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지난번에 잠수함에서 발사한 SLBM 이것이 사실은 고체 연료로 쓴 것 중에 최초로 성공한 것인데 그것이 곧 지상판 SLBM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틀림없이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강경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무력시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제 탄핵 정국과 또 여러 가지 조기 대선과 관련된 혼란한 틈을 타서 남남 갈등이나 주변국들에 대한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을 조장함으로써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발사하는 그 잠수함 발소 탄도탄 기술을 적용한 이 신형고체 추진 IRBM은 아마도 계속 아마 이제 개발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됨으로써 그들이 노리는 은밀성, 신속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 타격론이나 킬체인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전략적인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또 이번에 아주 위협적이었던 것은 이제 궤도식 이동 발사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이나 가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체 연료의 무한 궤도식 이동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탐지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또 발사를 위한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를 쓸 때는 상당한 발사 준비가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아주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응한 것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지금 이제 얘들은 북극성 2형으로 이제 2형으로 해서 발사체를 소위 말하는 고체 연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북극성 3형, 4형이 계속 나옴으로써 고체 연료를 통한 중거리 미사일 이것을 계속 개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그 북한이 시도한 이번 도발은 사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아주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반도 안전에 엄중한 위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이해를 다시 한번 우리 북한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그와 같은 북한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도, 여기에 맞는 전략을 빨리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키 리저브 훈련이 있고 독수리연습까지 연속이 되는데 아마 남북 간의 문제 또 북미 간의 문제가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아마 중국이 상당히 또 가민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고 또 혹시라도 정부가 또 정치권이 이것을 좀 안보 논란으로 악용됨으로써 일어나는 우리 국내 혼란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2014년도에 대규모로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다시 16년도에 AI가 발병을 했고 작년에 전 세계의 50여 개 국가에서 AI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3,300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한 국가는 유일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방역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붕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구제역이 발병해가지고 시끄러운데요. 현재 이번 발병한 구제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함께 발생했다는 점. 정읍, 연천, 보은. 그런데 이 세 군데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A형과 O형이 함께 발생했다는 것. 연천에서 발병한 A형은 2010년도에서도 연천에서 A형이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동안 계속 O형이 발병했는데 A형이 발병한 곳에는 다시 A형이 발병하고 O형이 발병하는 곳에는 다시 O형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미 국내에서 토착화하고 상재하고 있을 염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의 보고서에 이미 14년부터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존하고 있다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의 구제역 백서에 보면은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항체 형성률이 97%, 8%나 된다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자료를 남발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행정당국에서 1차적인 자료에 대한 공개를 국민과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역에 대한 자신감만 과시를 했는데 그 결과 지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으면서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가 다시 AI처럼 엄청난 사태로 번질지 그 염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상재해 있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그동안 14년부터라면 일찍이 우리 국내에 상존하는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을 그의 대응력이 충분히 갖춘 백신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마땅히 질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회에서도 상임위 통해서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분포에 대한 현황,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리고 학계나 축산업계에 협조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